안녕하세요. 하도사TV의 하도사입니다. 오늘은 일주론의 42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경술일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술일주는요, 경금이라는 친구가 하얀색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술토라는 친구는 이게 이제 동물로서 비유할 때 강아지, 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얀색 개, 하얀색 강아지, 혹은 이제 백구라고도 불리는데요. 우선은 지지에 있는 개의 특징을 좀 보자면요.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충성심이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소중한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람은 말은 하지만 이 강아지나 개 이런 종류는 이제 짖어서 자신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보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사람과 친근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경금이라는 친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경금의 특징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의 행동이나 실속을 차리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일지가 되겠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부보궁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이제 술토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 경술 일주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술일주를 좀 보자면요, 이 술토라는 친구가요, 십성 즉 십신으로 봤을 때 이 편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십이운성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금이라는 나라는 친구가 이렇게 쇠지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는 이 일간을 딱 봤을 때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면서 나를 나타내는 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금이 일단 일간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결단력, 나 고집, 그다음에 어떠한 나만의 의리, 그리고 어떤 합리적인 성향, 합리적인 성격인데 머리가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실천력이나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충성스럽습니다. 그리고 친근하고 활동성이 있는 그런 친구가 술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금과 술토가 만나가지고 일주가 돼버리면은 일단 십성이 편인이 되고 십이운성이 쇠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편인에 해당하는 특징과 쇠지에 놓여있는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좀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이 편인이라는 것은 문서 혹은 뭐 생각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쇠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떠한 연구 분야 뭐 이런 쪽으로 좀 있겠죠.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다면 뭐 걸록, 제왕, 쇠 이렇게 놓이면 좀 강한 힘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왕을 꺾고 나서 이제 쇠지에 나타나기 때문에 뭐 연구를 한다던가, 그 전에는 뭐 엄청나게 거대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뭔가 좀 은퇴하는 시기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가 만나게 어리게 되는데, 사람 자체가 결단이 있고 고집이 있고 의리가 있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행동하는 그런 부분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행동, 그러면서 장인 정신이 있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면은 한마디로 좀 표현하기 힘든데, 장인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고집도 강해요. 이게 괴강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것을 너무 이렇게 좀 강하게 믿거나, 처음에는 내가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내가 다 연구했고 뭐 했고 여기에 이제 딱 맞추면 돼, 이런 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을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좀 나쁜 쪽으로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게 나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경술일주를 물상적으로 좀 비유를 해봤을 때 경금이라는 친구는 큰새, 바위, 총, 칼, 철강, 암석, 철강석 등, 혹은 비행기, 뭐 기차, 자동차 등 어떠한 거대한 어떤 철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술토라는 친구는 이제 강하고 건조한 땅이면서 저장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가을에 해당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저장하고 수확할 수 있는 땅. 그래서 술토의 지장간을 보시면 이 신금과 정화와 무토가 이렇게 지장간에 암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봤을 때는 열을 저장하는 공간, 뭐 태양이 인묘되는 공간, 뭐 열매를 수확하는 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경술일주가 이렇게 되어 있다. 물상적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광활한 바위산의 모습, 혹은 어떠한 암석, 광활한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바위산 안에서 뭐 촛불을 켜놓거나 아니면은 뭐 난로를 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뭐 형광등을 이렇게 좀 피거나 뭐 랜턴을 이렇게 좀 피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그냥 하는 모습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광활한 바위산의 모습, 뭐 가공을 하기 위한 형체라고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면은 뭔가 바위산에서 홀로 외로이 연구하는 모습, 혹은 홀로 외로이 수학하는 모습, 동굴 속에서 뭐 어떤 분야를 한 분야에 뭔가 좀 연구를 하는 모습, 뭐 이렇게도 좀 보여져서, 그래서 한 분야에서 어떤 장인적인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일주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특징은요, 육체를 써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술토 자체가 요게 이제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저는 좀 이것도 역마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오행이 토지만은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볼 수 있지만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역마의 성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도끼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정복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육체를 써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뭔가 좀 경금이라는 정신적인 부분이 관장하는 데 있어서 이과적인 성향, 뭐 계획적, 분석적 뭐 이런 성향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과적인 성향으로 뭔가 좀 실생활에 필요한, 혹은 사람과 관련을 하였을 때 어떤 인체의 신비, 혹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 내재적으로 뭔가 좀 파고드는 기질, 그렇기 때문에 동양학이나 역학이나 의학 뭐 이런 쪽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를 해내는 직업의 성향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섯 번째 특징으로 이렇게 좀 적어봤고요. 그래서 일곱 번째 특징으로는, 이게 괴강살도 괴강살이지만은 잠재력의 개발이 굉장히 유심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이라던가 이제 부모님의 역할에서 이 경술일주가 만약에 어린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이의 경술일주가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그러한 역할로 인해서 그 잠재력,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을 유도시키는데 좀 보탬을 주어야 이 친구가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특징으로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자체가 굉장히 섬세한 면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나를 너무 자만하고 자만심에 심취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정말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런 일주이기 때문에 자만심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일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